인생의 새로운 장, 은퇴라는 막을 앞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단어를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은퇴 조언들 때문입니다. 첫째, 은퇴는 퇴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는 순간, 즉 퇴사를 은퇴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퇴사는 은퇴라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둘째, 은퇴는 노년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년이란 신체적으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노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혼자 활동은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 시기, 혼자 외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시기,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50대, 60대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병 한두 개쯤 관리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청년처럼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의 은퇴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당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회사라는 튼튼한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강력했던 회사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도, 어디든 당당하게 출입하게 해주던 신분증도 이제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던 구내식당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주던 후배 직원들도, 심지어 마음껏 쓰던 볼펜 한 자루까지도 이제는 모두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던 유류비 지원, 여름 휴가철의 리조트 회원권, 2년마다 챙겨주던 건강검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그 모든 당연했던 혜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롯이 당신의 이름 하나로 세상에 다시 서야 하는, 어찌 보면 막막하고도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노후 최저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0년 동안 이 돈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출 없는 집 한 채가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무엇보다 건강하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이 남아있고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으며 봉양해야 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현역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은퇴를 정말 잘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현역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할 일, 갈 곳, 그리고 만날 사람입니다. 이 3가지만 있다면 돈은 많든 적든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3가지를 사려는 유혹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목돈을 손에 쥐면 그 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지인의 사업에 돈을 댑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경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돈부터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내 돈이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고문이나 자문역 같은 직함을 주며 할 일을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출근할 곳도 생기고 함께 일할 사람도 생깁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당신의 퇴직금에서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구조일 뿐입니다. 당신의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회사가 기적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손을 뗄 것인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사를 나온 뒤 찾아오는 깊은 소속감의 상실, 허탈함, 그리고 체면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가장 쉬운 방법인 돈으로 사는 명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태워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첫 수입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남의 돈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한 돈,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변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깨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울까요? 첫째, 절대 빚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자산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셋째, 남은 저축액을 기대 수명으로 나누어 한 달 생활비 규모를 정합니다. 매우 현명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혼자 거동이 불편해지는 진짜 노년에나 필요한 방식입니다. 요즘 5060세대를 영올드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젊음이란 외모를 가꾸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후배들이 돈을 못 벌면 쓴소리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쇳덩이라도 씹어먹을 나이에 뭘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젊게 살고 싶다면 바로 그 젊은 후배들처럼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도전 정신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역산하는 것은 아직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건물주처럼 매달 임대료가 나오거나 금융자산에서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은퇴했다고 소파에 눕거나 등산만 다니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라며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쥐꼬리만 한 첫 월급을 받으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결국 그 월급으로 시작해 20년,
30년을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능력은 시가 25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은퇴는 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직업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인생의 새로운 장, 은퇴라는 막을 앞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단어를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은퇴 조언들 때문입니다. 첫째, 은퇴는 퇴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는 순간, 즉 퇴사를 은퇴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퇴사는 은퇴라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둘째, 은퇴는 노년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년이란 신체적으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노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혼자 활동은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 시기, 혼자 외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시기,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50대, 60대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병 한두 개쯤 관리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청년처럼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의 은퇴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당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회사라는 튼튼한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강력했던 회사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도, 어디든 당당하게 출입하게 해주던 신분증도 이제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던 구내식당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주던 후배 직원들도, 심지어 마음껏 쓰던 볼펜 한 자루까지도 이제는 모두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던 유류비 지원, 여름 휴가철의 리조트 회원권, 2년마다 챙겨주던 건강검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그 모든 당연했던 혜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롯이 당신의 이름 하나로 세상에 다시 서야 하는, 어찌 보면 막막하고도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노후 최저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0년 동안 이 돈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출 없는 집 한 채가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무엇보다 건강하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이 남아있고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으며 봉양해야 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현역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은퇴를 정말 잘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현역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할 일, 갈 곳, 그리고 만날 사람입니다. 이 3가지만 있다면 돈은 많든 적든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3가지를 사려는 유혹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목돈을 손에 쥐면 그 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지인의 사업에 돈을 댑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경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돈부터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내 돈이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고문이나 자문역 같은 직함을 주며 할 일을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출근할 곳도 생기고 함께 일할 사람도 생깁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당신의 퇴직금에서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구조일 뿐입니다. 당신의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회사가 기적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손을 뗄 것인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사를 나온 뒤 찾아오는 깊은 소속감의 상실, 허탈함, 그리고 체면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가장 쉬운 방법인 돈으로 사는 명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태워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첫 수입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남의 돈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한 돈,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변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껴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울까요? 첫째, 절대 빚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자산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셋째, 남은 저축액을 기대 수명으로 나누어 한 달 생활비 규모를 정합니다. 매우 현명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혼자 거동이 불편해지는 진짜 노년에나 필요한 방식입니다. 요즘 5060세대를 영올드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젊음이란 외모를 가꾸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후배들이 돈을 못 벌면 쓴소리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쇳덩이라도 씹어먹을 나이에 뭘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젊게 살고 싶다면 바로 그 젊은 후배들처럼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도전 정신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역산하는 것은 아직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건물주처럼 매달 임대료가 나오거나 금융자산에서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은퇴했다고 소파에 눕거나 등산만 다니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라며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쥐꼬리만 한 첫 월급을 받으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결국 그 월급으로 시작해 20년, 30년을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능력은 시가 25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은퇴는 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직업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인생의 새로운 장, 은퇴라는 막을 앞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단어를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은퇴 조언들 때문입니다. 첫째, 은퇴는 퇴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는 순간 즉 퇴사를 은퇴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퇴사는 은퇴라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결코 맞춤표가 아닙니다. 둘째, 은퇴는 노년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년이란 신체적으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노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혼자 활동은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 시기, 혼자 외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시기,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50대, 60대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병 한두 개쯤 관리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청년처럼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의 은퇴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당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회사라는 튼튼한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강력했던 회사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도 어디든 당당하게 출입하게 해주던 신분증도 이제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던 구내식당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주던 후배 직원들도, 심지어 마음껏 쓰던 볼펜 한 자루까지도 이제는 모두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던 유류비 지원, 여름 휴가철의 리조트 회원권, 2년마다 챙겨주던 건강검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그 모든 당연했던 혜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롯이 당신의 이름 하나로 세상에 다시 서야 하는, 어찌 보면 막막하고도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노후 최저 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0년 동안 이 돈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출 없는 집 한 채가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무엇보다 건강하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이 남아있고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으며 봉양해야 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현역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은퇴를 정말 잘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현역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할 일, 갈 곳, 그리고 만날 사람입니다. 이 3가지만 있다면 돈은 많든 적든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3가지를 사려는 유혹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목돈을 손에 쥐면 그 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지인의 사업에 돈을 댑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경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돈부터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내 돈이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고문이나 자문역 같은 직함을 주며 할 일을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출근할 곳도 생기고 함께 일할 사람도 생깁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당신의 퇴직금에서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구조일 뿐입니다. 당신의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회사가 기적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손을 뗄 것인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사를 나온 뒤 찾아오는 깊은 소속감의 상실, 허탈함, 그리고 체면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가장 쉬운 방법인 돈으로 사는 명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태워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첫 수입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남의 돈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한 돈,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변에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깨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울까요? 첫째, 절대 빚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자산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셋째, 남은 저축액을 기대 수명으로 나누어 한 달 생활비 규모를 정합니다. 매우 현명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혼자 거동이 불편해지는 진짜 노년에나 필요한 방식입니다. 요즘 5060 세대를
영 올드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젊음이란 외모를 가꾸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후배들이 돈을 못 벌면 쓴소리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쇳덩이라도 씹어먹을 나이에 뭘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젊게 살고 싶다면 바로 그 젊은 후배들처럼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도전 정신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역산하는 것은 아직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건물주처럼 매달 임대료가 나오거나 금융자산에서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은퇴했다고 소파에 눕거나 등산만 다니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라며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쥐꼬리만 한 첫 월급을 받으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결국 그 월급으로 시작해 20년, 30년을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능력은 시가 25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은퇴는 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직업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인생의 새로운 장, 은퇴라는 막을 앞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단어를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은퇴 조언들 때문입니다. 첫째, 은퇴는 퇴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는 순간 즉 퇴사를 은퇴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퇴사는 은퇴라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둘째, 은퇴는 노년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년이란 신체적으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노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혼자 활동은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 시기, 혼자 외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시기,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50대, 60대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병 한두 개쯤 관리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청년처럼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의 은퇴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당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회사라는 튼튼한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강력했던 회사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도, 어디든 당당하게 출입하게 해주던 신분증도 이제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던 구내식당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주던 후배 직원들도, 심지어 마음껏 쓰던 볼펜 한 자루까지도 이제는 모두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던 유류비 지원, 여름 휴가철의 리조트 회원권, 2년마다 챙겨주던 건강검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그 모든 당연했던 혜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롯이 당신의 이름 하나로 세상에 다시 서야 하는, 어찌 보면 막막하고도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노후 최저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0년 동안 이 돈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출 없는 집 한 채가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무엇보다 건강하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이 남아있고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으며 봉양해야 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현역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은퇴를 정말 잘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현역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할 일, 갈 곳, 그리고 만날 사람입니다. 이 3가지만 있다면 돈은 많든 적든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3가지를 사려는 유혹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목돈을 손에 쥐면 그 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지인의 사업에 돈을 댑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경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돈부터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내 돈이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고문이나 자문역 같은 직함을 주며 할 일을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출근할 곳도 생기고 함께 일할 사람도 생깁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당신의 퇴직금에서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구조일 뿐입니다. 당신의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회사가 기적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손을 뗄 것인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사를 나온 뒤 찾아오는 깊은 소속감의 상실, 허탈함, 그리고 체면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가장 쉬운 방법인 돈으로 사는 명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태워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첫 수입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남의 돈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한 돈,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변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깨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울까요? 첫째, 절대 빚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자산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셋째, 남은 저축액을 기대 수명으로 나누어 한 달 생활비 규모를 정합니다. 매우 현명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혼자 거동이 불편해지는 진짜 노년에나 필요한 방식입니다. 요즘 5060세대를 영올드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젊음이란 외모를 가꾸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후배들이 돈을 못 벌면 쓴소리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쇳덩이라도 씹어먹을 나이에 뭘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젊게 살고 싶다면 바로 그 젊은 후배들처럼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도전 정신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역산하는 것은 아직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건물주처럼 매달 임대료가 나오거나 금융자산에서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은퇴했다고 소파에 눕거나 등산만 다니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라며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쥐꼬리만 한 첫 월급을 받으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결국 그 월급으로 시작해 20년, 30년을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능력은 시가 25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은퇴는 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직업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인생의 새로운 장, 은퇴라는 막을 앞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단어를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은퇴 조언들 때문입니다. 첫째, 은퇴는 퇴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는 순간 즉 퇴사를 은퇴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퇴사는 은퇴라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둘째, 은퇴는 노년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년이란 신체적으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노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혼자 활동은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 시기, 혼자 외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시기,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50대, 60대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병 한두 개쯤 관리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청년처럼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의 은퇴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당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회사라는 튼튼한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강력했던 회사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도, 어디든 당당하게 출입하게 해주던 신분증도 이제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던 구내식당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주던 후배 직원들도, 심지어 마음껏 쓰던 볼펜 한 자루까지도 이제는 모두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던 유류비 지원, 여름 휴가철의 리조트 회원권, 2년마다 챙겨주던 건강검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그 모든 당연했던 혜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롯이 당신의 이름 하나로 세상에 다시 서야 하는, 어찌 보면 막막하고도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노후 최저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0년 동안 이 돈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출 없는 집 한 채가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무엇보다 건강하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이 남아있고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으며 봉양해야 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현역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은퇴를 정말 잘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현역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할 일, 갈 곳, 그리고 만날 사람입니다. 이 3가지만 있다면 돈은 많든 적든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3가지를 사려는 유혹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목돈을 손에 쥐면 그 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지인의 사업에 돈을 댑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경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돈부터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내 돈이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고문이나 자문역 같은 직함을 주며 할 일을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출근할 곳도 생기고 함께 일할 사람도 생깁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당신의 퇴직금에서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구조일 뿐입니다. 당신의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회사가 기적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손을 뗄 것인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사를 나온 뒤 찾아오는 깊은 소속감의 상실, 허탈함, 그리고 체면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가장 쉬운 방법인 돈으로 사는 명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태워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첫 수입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남의 돈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한 돈,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변에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저축해놓은 돈도 껴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울까요? 첫째, 절대 빚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자산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셋째, 남은 저축액을 기대 수명으로 나누어 한 달 생활비 규모를 정합니다. 매우 현명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혼자 거동이 불편해지는 진짜 노년에나 필요한 방식입니다. 요즘 5060세대를 영올드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젊음이란 외모를 가꾸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후배들이 돈을 못 벌면 쓴소리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쇳덩이라도 씹어먹을 나이에 뭘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젊게 살고 싶다면 바로 그 젊은 후배들처럼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도전 정신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역산하는 것은 아직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건물주처럼 매달 임대료가 나오거나 금융자산에서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입니다. 은퇴했다고 소파에 눕거나 등산만 다니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라며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쥐꼬리만 한 첫 월급을 받으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결국 그 월급으로 시작해 20년, 30년을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능력은 시가 25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은퇴는 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직업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인생의 새로운 장, 은퇴라는 막을 앞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단어를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은퇴 조언들 때문입니다. 첫째, 은퇴는 퇴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사표를 내는 순간, 즉 퇴사를 은퇴의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전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퇴사는 은퇴라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결코 맞춤표가 아닙니다. 둘째, 은퇴는 노년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년이란 신체적으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노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혼자 활동은 가능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 시기, 혼자 외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시기,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50대, 60대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른 지병 한두 개쯤 관리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청년처럼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당신의 은퇴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새롭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던 회사라는 튼튼한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강력했던 회사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도, 어디든 당당하게 출입하게 해주던 신분증도 이제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던 구내식당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주던 후배 직원들도, 심지어 마음껏 쓰던 볼펜 한 자루까지도 이제는 모두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던 유류비 지원, 여름 휴가철의 리조트 회원권, 2년마다 챙겨주던 건강검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그 모든 당연했던 혜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롯이 당신의 이름 하나로 세상에 다시 서야 하는, 어찌 보면 막막하고도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노후 최저 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0년 동안 이 돈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5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출 없는 집 한 채가 있으며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무엇보다 건강하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이 남아있고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으며 봉양해야 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현역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은퇴를 정말 잘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현역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할 일, 갈 곳, 그리고 만날 사람입니다. 이 3가지만 있다면 돈은 많든 적든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3가지를 사려는 유혹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목돈을 손에 쥐면 그 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